일단은 그 2학기 중간고사 전달 사항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내신 대비를 하면은 한 학기 지속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너네가 생각해보니까 중간고사를 본 게 되게 오랜만이 아니지. 중간고사는 처음 보는 거지 사실, 그치? 지난번에 안 봤었으니까. 그래서 얘네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이어서 아마 선생님이 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승민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전달 사항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제 기말고사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쌤이 얘기를 해줄게요. 1, 2, 3, 4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우선순위대로 선생님이 작성을 한 거거든. 그래서 1순위가 뭐냐? 거기 써져 있다시피 질문 및 요청을 하자예요. 무조건 이게 1순위야. 무조건 1순위.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이 됐든 아니면 수업 외 시간이 됐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학원에 없는 시간이 됐든 뭐 언제든 좋습니다. 언제든 여러분께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이게 근데 선생님도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민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이해해. 나도 당연히 이해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뭔가 개별 첨삭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뭔가 강의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좀 뭔가 내가 물어보면 왠지 막 나대는 것 같고 뭔가 수업의 흐름을 끊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여러분 입장에서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이제 톡으로가 됐든 뭐 문자가 됐든 간에 그렇게라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답장을 좀 바로 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보내놓으시면은 언젠가는 제가 최대한 빨리 답장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요청사항.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수업 방식이 됐든 테스트가 됐든 숙제가 됐든 뭐든지 간에 자유롭게 요청하세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내가 좀 힘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 단어 외우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이 단어 외우는 양을 좀 조절해줬으면 좋겠어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구문독해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문독해를 연습할 수 있게 뭐 이제 테스트 연습지를 좀 뭐 더 달라고 한다든가 뭐 뭐든지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써놨다시피 제가 당연히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내가 이제 합리성을 좀 판단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만약에 본인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또는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법을 알고 싶다 등등.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더 열심히 또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세요.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학원에서 이제 지금 제가 부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저런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 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의 영순위는요, 여러분 상담이에요. 저는 무슨 뭐 자료 제작이 됐든 뭐가 됐든 할 거 많죠. 근데 무조건 제 업무의 영순위는 여러분 상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방법적인 걸 알고 싶다면요, 언제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갖고 막 뭐라고 제가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력이 부족한 거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내가 부족한 거를 아는데 근데 노력을 안 해. 이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야. 내 실력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좀 부족하다? 문제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마저 못해. 그러니까 안 할래. 이거는 문제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너무나도 뭐 당연한 건데 지각, 결석, 숙제, 단어 테스트, 교재, 지참 등등 기본 잘 지키기입니다. 기본 잘 지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혹시 이제 여기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각해서 또는 결석해서 또는 숙제 안 해와서 내가 자습실에서 이제 애들 끌고 나가고 뭐라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몇몇 분들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절대 금물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1분이라도. 단 뭐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때문에 뭐 늦는다라던가 뭐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집이 좀 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덕이 중이면 그래도 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학원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통 버스 타고 오면 버스를 한 번은 갈아타야죠 아마 덕이동에서 오면 아닌가? 어? 아 다이렉트로 오는 거 있어? 그래? 미안해 내가 버스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어. 아무튼간 네 그래서 뭐 그러면은 버스 갔다가 얘기할 그건 없겠네. 그건 패스. 어쨌든간 예 그밖에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사전에 저한테 뭔가 연락을 했을 때 아 이게 좀 지각할 만한 사유구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제가 뭐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결석인데 결석은 지각이랑은 약간 좀 다르죠. 되도록 금지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할 수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아파서 아니면은 뭐 어디 뭐 가족끼리 뭐 어디 가야 돼갖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건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뭐 곡해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내신 대비 과정에 있어서 수업 회차로 치면은 약 12번에서 15번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수업이. 그러면 이제 수업이 이제 사실 적진 않죠. 12에서 15번 사이면. 근데 그 한 번 한 번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날에 하필이면은 선생님이 내신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개별 첨삭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현장에서 듣는 거랑 여러분이 보강용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석은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특히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결일에 이런 거야.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 학원 가기까지 대충 한 1시간이 남았어.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좀 누워있어. 근데 학원 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왠지 몸이 아파. 아까 학교까지만 해도 내가 몸이 멀쩡했는데 학원 갈 시간 다가오니까 왠지 막 몸살 걸리는 것 같고 왠지 몸이 무겁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몸이 아파서 학원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 어머님한테 이제 신뢰도를 잘 주지 못했다면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이제 학원 가라고 이러면서 등짝 맞을 텐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연기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겁나 아픈 척하면서 엄마 나 너무 아파갖고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연기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결하는 학생들이 저는 최소 80%라 생각합니다. 저는 좀 죄송한데요. 내가 좀 불신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안 믿어요. 저는 병결을 안 믿어요. 나는 진단서 끊어오지 않는 이상은 병결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인데 당연히 진짜로 아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숙제 부분은요. 숙제 여기서 하나 빼먹었는데 이 교재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잘 챙겨오는 거 스프링노트 포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프링노트랑 각종 교재 그리고 숙제 이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선생님 저 지난번에 결석했어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단톡방 초대했잖아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다가 선생님이 매일매일 숙제를 보내줄 거예요. 직접 카톡으로. 내가 매일 보내주는데 숙제를 안 해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톡방을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 왜 확인을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결석을 했어도 어차피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숙제를 보냈으면 그거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예를 들어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죠. 개인톡을 보내서. 그렇죠? 그래서 숙제나 교재 지참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다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좀 그냥 기본 중의 기본인데 태도에 있어서 예의 있게 행동하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4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여학생들은 없었어. 항상 남학생들이었어. 이 남학생들이 일단은 저한테 뭔가 이렇게 막 좀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이제 개긴다거나 그런 학생은 없었어요. 저한테는 왠지 모르겠어. 어쨌든 저한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AT 쌤이나 아니면 실장님이나 여선생님이라고 그런지 만만하다. 특히 남학생들이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를 이제 봤다가 저한테 이제 한번 뒤지게 혼난 이런 케이스들의 친구들이 이제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덕이중 친구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네, 뭐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무조건적으로 무슨 뭐 군대 마냥 뭐 충성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존중을 해야 당연히 저나 다른 선생님들도 존중을 해주겠죠. 그리고 특히 그 이제 AT 쌤 같은 경우는요, 저도 AT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게 이제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선생님이 뭐 부원장이고 뭐 AT 쌤은 뭐 직원이니까 내가 일을 일방적으로 시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서로 하는 이제 역할이 이제 다를 뿐이지 이제 동등한 관계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실장님은 거의 뭐 제 상급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부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좀 여러분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피곤하거나 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다시피 이해합니다. 제가 숙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얄짤없거든요. 수민이는 저를 겪어봐서 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수업 시간에 조는 거는 그래도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또 잘못 이해하면 수업 시간에 자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네가 막 뭐 필기를 해. 그럼 이제 너네 또 졸면서 필기하면 이렇게 되잖아. 예를 들어 내가 관계대명사 썼다면은 관은 제대로 썼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니네 다 경험해봤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보면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 내가 이제 막 갈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요.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결석 부문에서 말한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에는 그 수업 시간에 자면 본인이 깎아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제 졸지 않으시려고 이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피곤하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 빌려줄게요. 이거 들고 뒤에 가서 서서 여기다가 책 두고 이러고 하세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 진짜로 고등부 애들 그렇게 했었어. 근데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만 조세요. 2명 이상 졸지 마요. 알겠죠? 한 명만 먼저 선빵 치세요. 내가 만약에 졸려. 근데 쟤도 좀 졸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선빵 치세요. 쌤, 저 이거 그 교탁 좀 빌려주세요. 그래. 그럼 이제 앉아있는 사람은 졸면 이제 뒤지는 거. 알겠지? 네, 선빵 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학원 내에서 이제 각종 준칙사항을 지키자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학원 내 취식이라든가 휴대폰 사용은 이제 예외 없이 이제 모두 금지인데 그냥 한 가지 제가 어차피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제가 허락해줄게요. 요거 네 그때는 괜찮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특히 여러분 자습실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절대 어떤 사유 불문 휴대폰 사용 금지고요. 자습실에서는요. 복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쉬는 시간의 정도에는 제가 허락을 해주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매일매일 뭐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뭐를 이제 알려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매일매일 카톡으로 이제 뭘 보내드릴 거냐면요, 숙제를 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진도를 뭐 나갈 건지 이거를 미리 계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여러분께 무엇을 개보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정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숙제란을 보고 이런 걸 해봐야겠구나. 다음 시간에는 여기를 진도 나가는구나. 여기서 다음 시간 진도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거는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뭘 볼 건지 제가 여기다 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5, 6과 단원 테스트고 커트라인이 얼마가 되고 다음 시간에는 뭐 예를 들어 어법 개념 테스트를 본다 또는 뭐 해석 테스트를 본다 또는 영작 테스트를 본다 이런 걸 다 써놓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런 거를 배부해 줄 거다. 뭐 예를 들어 뭐 몇 과의 그래머 빌더 교재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변형 문제를 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밤에 매일마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전체적인 뭐 공지는 다 끝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일단은 지금 내신 범위가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은 거죠?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진도를 그럼 5가 나가고 있는 거야? 교과서? 니네 계약 안 했어? 니 뭐야 지금 8월 30일 너네 계약 언제? 정말이야? 와, 아니 난 당연히 계약을 했을 줄 알았지. 대부분 학교들이 늦어도 지난주에는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 덕이 좀 좋구나. 계약도 늦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네, 문제네. 그러면 지금 당연히 진도를 어디 나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지난번에 4과까지 했었죠, 기말 때 1에서 4과 맞나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예측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기말고사 한 번만 시험을 봤으니까 교과서 4개과를 이제 진도를 나갔었죠. 보통 이제 중등부가 3과를 보통 진도를 많이 나가요. 3개과. 3개과에다가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뭐 좀 적으면 2개, 많으면 6개. 뭐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중등부의 내신 범위인데요. 지금 이번에는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니까 좀 잘 예측이 안 되는데 그 시험, 잠깐만, 너네가 시험 일정이 언제지? 10월 초였던 걸로 봤었지? 그러면은 학교 개학이 내일이면요. 사실상 4주 정도도 4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추석 연휴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면 그 시험 문제를요. 시험 날짜 2주 전에 만들어야 돼요. 원래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내리는 이제 그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추석 전주까지는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지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게 원래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실상 2, 3주치가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뭐 한 달치를 뭐 미리 이제 예상을 해갖고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여튼간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4주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에 영어 들어봤자 한 3, 4시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자면 시험 범위가 많다면 많아봐야 교과서 3과, 적다면은 그냥 교과서 2과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5, 6과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 예를 들어 외부 지문을 준다던가 아니면 7과에 뭐 대화문만 들어간다 아니면 7과에 어법만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범위에 관련된 그 정보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요 저한테 그날 바로 좀 알려주셔야 제가 뭐 자료 준비나 이런 거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좀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그게 구멍 분석이 안 되는데 응? 이게 네네네. 뒷부분에 구멍 분석이 그래요? 맨 뒤에요? 네 나머지는 괜찮아요. 원래 뭐지?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처음 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구문 분석을 직접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채점을 못 하실 텐데 그 마지막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잘 보관하라고 거기다 그렇게 놓으면 꼬겨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줄게요. 파일 줄 테니까. 유림이 보니까 아까 있던 거 같은데 파일? 그래도 하나 더 줄게요. 여기다가 넣어갖고 잘 보관하시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볼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보통 이제 우리 중등부 내신 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그 전체적인 틀은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테니까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5, 6과 진도를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제가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과에 제가 본문 그리고 문법을 해요. 보통은요. 그리고 6과의 본문과 문법을 하고 그 다음에 5, 6과 대화문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대화문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법이 있어요. 공부법도 있고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대화문은 보통 저는 묶어서 한 방에 이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그 전까지는 본문과 문법을 이제 기준으로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사실 중등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법이에요. 문법.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에 대한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서술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도 아직은 모르죠. 학교에서 알려줘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또 수업하는 방향성도 좀 달라질 거예요. 서술형이 만약 나온다 하면은 어떤 게 서술형이 잘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걸 다 배워야 되니까 만약에 서술형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얘를 객관식으로 낼 텐데 객관식으로 어떻게 내는 건가 어떤 식으로 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걸 맞춰야 되는 건가 이런 걸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정보는 바로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간 일단 기준은 본문과 문법을 기준으로 제가 진도를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더 기준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 프린트에서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합니다. 원래 더 기준이.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프린트, 그러니까 뭐 본문 내용 말고 아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학교에서 주는 거는 싹 다 가져오세요. 싹 다 가져오시면은 보고 제가 판단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갖고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은 진도를 바로 나가는 건데 오가에 대한 그 본문을 좀 먼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가 본문을 좀 먼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습서를 좀 먼저 펴주세요. 오가 자습서. 나는 마지막 페이지 구문 분석이 돼 있는데 왜 너는 안 되겠지? 뭐지? 출력하면서 뭔가 좀 그 오류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어쨌든 네, 그 구문 분석 돼 있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가 여러분께서 좀 보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습서 처음에 이제 본문 1부터 좀 같이 볼게. 이게 그 앞에 등을 끄고 싶은데 여기가 좀 등이 좀 지금 고장난 상태라 그래서 앞에만 끌 수가 없어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혹시 괜찮니? 저기 뭐야 저기 누구냐? 내 아까 이름 까먹었다. 예준이? 예준이었나? 예준이 여기 잘 보여요? 괜찮아요? 그래? 약간 좀 눈에 힘준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괜찮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보이면은 뭐 앞에 오셔서 보셔도 되니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본문을 볼 때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면요, 당연히 제목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제목 부분.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 과의 제목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본문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과의 제목 자체가 give a helping hand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give a hand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give a hand가 무슨 말일까? 손을 주는 거잖아. 직역을 하면. 그럼 손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우리말에서도 그런 말 있죠.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다.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거고요. 자, 제목을 보자면 The Spirit of Audrey라고 나왔습니다. Audrey의 영혼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게 뭔 말일까? 일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학교 개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정규반에서 하는 독해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쉽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볼게요. 자, during World War II. 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A little girl and her mother. 자, 한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 자, 주어가 A and B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한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were hungry and sick. 자, 굶주리고 아팠대요. The only food that they could find was grass. 자, 여기 잠깐 보시면 the only food 주어 나왔죠? 유일한 식량인데 어떤 식량이냐? 대시란 녀석이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대는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법을 뭐 바로 설명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여러분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요, 그냥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는. 아시겠죠? 그러면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이렇게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지? 그들이 찾을 수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유일한 음식은 was grass 풀이었대요. 풀떼기만 먹고 살았대요. The little girl 그 어린 소녀가 felt scared all the time 항상 겁에 질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fel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런 걸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불러요. 감각 동사. 자, 여러분이 정규 수업 때 얼마나 잘 들었는지 테스트 좀 해볼까? 감각 동사가 뭐예요? 감정? 감각?
그럼 감각동사니까 감각이겠지 뭐. 그러니까 감각동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수민아, 그동안 실력 좀 늘었겠지? 감각동사가 뭐야? 뭐야 이씨. 유림이도 꽤 우리하고 오래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감각동사가 뭐야? 뭐야? 자 보겠습니다. 감각동사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오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의 오감. 사람의 오감이 뭔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사람의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사람의 오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총 5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보이는 거, look. 그 다음에 들리는 거, sound. 그 다음에 느끼는 거, feel.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맛보는 거, taste. 마지막으로 냄새 나는 거, smell.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이 5단어를 우리가 이제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감각동사. 자, 근데 이 감각동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법적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얘가 이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거든. 이 형식. 그래서 이 형식은 어떻게 생겼어?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는 이런 구조잖아. 그래서 look, sound, feel, taste, smell 뒤에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보어. 근데 어떤 보어가 나오나? 형용사 보어가 나와. 형용사 보어. 여기에서 이제 보통 시험을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이 형용사 보어를 쓸래 아니면은 부사 쓸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여기는 보어 자리니까 부사를 쓸 수 없겠죠.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네들이 나와서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고 이 형용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해석할 때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얘들아 이 look이라는 게 뜻이 뭐야? 진우야 look이 무슨 뜻이야? 보다? 보다 아니에요. 보다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거든요. look 뭐야? 보다요. 보다 아니야. 유리만 look이 뭐야? 뭐라고? 무엇을 보다? 똑같은 말이잖아. 보다 아니라니까. 보다 아니에요. 수민아 뭐야? 뭐라고? 아니 안 들려요. 응? 이러면 내가 안 들려 내가. 보는 아니 동사야 동사. 동사면 다짜로 끝나. 아니 보는은 뭐야? 일단 다짜로 끝나는 건 맞아요. 자 예준아 뭔 거 같아 뜻이? 보이다. 맞아요. 보이다. 보이다. 됐어요? 오 맞췄어요. 보다가 아니야 여러분. 보다는 look at이야. look at. look at이 보다고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다랑 보이다랑 같은 뜻일까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본다라는 거는 내가 이 벽을 보다. 이게 보다고요. 보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오늘 되게 왜 이렇게 예뻐 보여? 이런 거. 됐어? 이게 보이다잖아. 됐어? 그러니까 보이다랑 보다는 아예 다른 겁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아 얘들아. 사운드도 듣다 아니야. 듣다는 listen이잖아. 그치? 얘는 뭐야? 들리다. 됐어? feel도 무엇을 느끼다가 아니라 느껴지다. 테이스트도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맛이 어떠어떠하다. 맛이 이러이러하게 나다. 됐어요? smell도 어떠어떠하게 냄새가 나다. 됐어요? 뒤에 쌤이 해석을 어떻게 한다 했어? 뭐뭐하게잖아. 뭐뭐하게. 뭐뭐하게 보이고 뭐뭐하게 들리고 뭐뭐하게 느껴지고.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어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뒤에 이렇게 형용사 보호가 온다는 것. 지금 여기에서는 scared라고 ED형이 나왔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일명 PP, 과거분사라고 하죠.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뭐뭐가 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scare가 원래 scare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겁주다라는 뜻이야. 겁주다. 하면서 이렇게 겁주는 거야. 근데 scared 되니까 뭐야?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겁을 당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겁먹은이 되는 거야. 겁먹은. 됐어?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항상 겁먹게 느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직역하면. 됐어? 이 겁을 당한 상태를 느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여기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felt scared 둘 다 내기가 좋은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felt scaring 여기서 ing로 써버렸어. 그러면 틀린 거겠지. ing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겁을 주는 거야. 얘가 왜 겁을 줘? 어린 소녀가 겁을 먹었겠지 뭐.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로 좀 쓰자면은
scary. ing 형태로 쓰면은 땡입니다. 땡. 알겠죠? ing로 쓰면 뭐야? 겁을 주는 거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어서 넘어갈게요. Luckily, 운이 좋게도 the girl survived. 그 소녀가 살아남았습니다. Thanks to 하면은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 덕분에? The help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thanks to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필기를 좀 해볼까? 자, 여기서 뭐뭐 덕분에라는 건 조금 달리 말하면 뭐뭐 때문에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도 되죠. 그래서 때문에라는 말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ecause를 활용할 수 있는데 because만 쓰면 안 되고 because of라고 써줘야 됩니다. because of.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또 이제 있어요. due to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due to. 사실 시리즈가 좀 많은데 한 개만 더 쓸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owing to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owing to. 그래서 because of, due to, owing to. 이게 전부 다 뭐냐?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됐어요? thanks to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그 소녀가 살아남았고요. 이어서 볼게요. One of the groups that after was UNICEF라고 나왔네요.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아까 전에 봤었던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의 대신 뭐였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었어. 간략하게 넘어가자면. 근데 여기에서는 미리 말하면 주격이 됩니다. 주격. 자, 선생님,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여기 뒤에는 주어 나왔고 could find 동사 나왔는데 이 find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을 보자면 help 동사 나왔고 her 목적어가 나왔어. 그럼 뭐가 없어? 요놈 앞에 주어가 없네. 됐어? 그래서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면 그녀를 도왔다가 아니라 그녀를 도왔던. 됐어? 니은자 받침을 해석하는 거야. 항상 관계대명사 나오면 그녀를 도와주었던 그 단체들 중에 하나야. 하나.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원입니다. 원. 자, 원은 단수 취급이지. 따라서 was라는 이렇게 단수형으로 나온 거야.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게 여기 그룹스 있잖아. 그룹스 여기 S 붙어 있지. 이거 주어 아니에요. 주어 아니야. 원이 주어야. 원이. 알겠지? 그래서 단수형이 나온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그녀를 도와주었던 단체들 중 하나는 바로 유니세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Later, 나중에 the girl, 그 소녀가 became 되었답니다. Worldwide movie star. 자,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바로 뭐랍니까? 오드리 헵번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오드리 헵번 모르지 아냐? 알아요? 수민이 어떻게 알아? TV에서 봤다고? 오드리 헵번을?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오드리 헵번을 TV에서?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누씨 나이 소개주예요. 누씨 형 오드리 헵번을 어떻게 TV에서 나오고 막 이게 뭘 하는 걸 봤다고? 저 사람을 소개하는 채널이 있었어요. 아, 소개하는 채널. 오드리 헵번이 직접 출연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깜짝 놀랐죠. 오드리 헵번이 그 옛날에 그 로마의 휴일인가? 라는 그 이제 영화에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나온 게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일걸요? 그때 흑백 영화였어요. 심지어 1960몇 년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야,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거의 뭐 제 부모님 세대 거의 그 급이라서 아마 여러분 부모님 태어나시기 전에 활동을 하셨을걸요.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본문 2번입니다. 승민이 널 속인 것 같은데. 알겠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When she grew up. 자, 그녀가 자랐을 때 헵번은 뭐가 되었냐? A symbol of beauty. 이 심볼이라는 게 상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름다움의 대명사였다는 거야. 아, 정말 아름답다 하면은 오드리 헵번 같이 예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는 거죠. She was very popular. 그녀가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because of 뭐 때문에?
heard hit movies라고 나와있죠. 여기서의 히트는 니네가 알고 있는 히트야. 히트다 이거야. 그래서 히트 쳤다고. 자, 그녀의 흥행한 영화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흥행한 영화 때문에 그녀가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 such as라고 나와있지 얘들아. such as 나오면 우리말로는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이 such as는 예시를 들 때 쓰는 표현이야. 예시. 그럼 어떤 히트작이냐? My Fair Lady라든가 아니면 Roman Holiday 여기 나오네요. 로마의 휴일 나왔네요. 그래서 My Fair Lady라든가 로마의 휴일과 같은 그녀의 히트 영화 때문에 그녀가 아주 인기가 있었대. 바로 이어서 가볼게. The Little Black Dress. 자, 그 작은 까만색 드레스인데 또 관계대명사 나왔고 she were. 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뭐야?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 해석 어떻게 해라? 그녀가 입었다? 아니라고. 그녀가 입었던. 됐어? 니은자 맞춤이야 항상. 세 번 얘기했어. She wore in a movie.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이 드레스를 수식하는데 그 작은 검은색 드레스인데 그녀가 영화에서 입었던 까만 드레스. 됐죠? 그 까만 드레스가 is famous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유명하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still love her style. 여전히 사랑해요. 그녀의 스타일을. 이어서 가볼게요. 자, 1987년의 autumn, 가을이 was a turning point. 바로 turning point였답니다. 전환점이었답니다. 뭐에 있어서? 햇번의 인생에 있어서. 자, 초반에는 어땠답니까? 2차 세계대전을 막 이제 겪었고 굉장히 이제 가난해서 막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거의 뭐 죽을 뻔했는데 근데 이제 유니세프 덕분에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지금 빠져 있는데 어쨌든간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이제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에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대체 어떻게 그 막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고난을 겪었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뭡니까?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됐어? 그럼 여기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 이제 위치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1987년 가을이 터닝 포인트였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녀가 went to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Macau라고 나왔어요. 마카오에 있는 한 국제 음악 축제에 갔었대. 이 사람이 87년에.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donated money, 돈을 기부했어요. 그 축제에. 그리고 그 돈은 유니세프로 보내졌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 나왔던 거랑 연결이 좀 되지. 원래는 뭐다? 이 사람이 되게 가난해서 이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여러 단체가 이제 후원을 해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세프였다.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여기에서 이 국제음악 축제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돈을 기부했고 그리고 그 축제에서 모인 돈이 유니세프로 갔고 그러면 그 이제 모금된 돈의 일부가 이제 오드리 헵번에게 갔을 거예요. 그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thanks to her fame. 자, 이 fame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명성. 자, 그녀의 명성 덕분에 유니세프는 collected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Than ever before. Than 뭐뭐보다. Ever before는 ever라는 게 이제껏 여태껏 이런 뜻이거든. before는 전에잖아. 그러면은 이전 여태껏보다도야. 직역하려면. 그래서 그 예전 어느 때보다. 예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자, 헵번은 깨달았습니다. 대절을 깨달았는데 이 대시라는 게 바로 접속사의 대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를 좀 정리하자면 아까 대시라는 녀석이 본문 1번이었나요? 2번 정도 나왔거든? 근데 2번이 다 선생님이 뭐라 설명했냐면 관계대명사라고 설명을 했어. 그치? 근데 지금 나오는 대신 뭐다? 접속사의 대시다 라고 이제 쌤이 설명했단 말이야. 자, 이 중등부 시험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세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라 이런 거. 대세 딱 밑줄이 쳐져 있어. 공문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 A 동그라미 해갖고. 그럼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야.
위글의 밑줄 친 A, 대과 의미가 같은 것을 다음 보기에서 불러라.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이제 1, 2, 3, 4, 5 이렇게 쭉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전부 다 대시 써 있어. 이렇게 이렇게 다 써 있어. 이렇게 다 이렇게 밑줄 쳐져 있고 여기에서 얘랑 똑같은 걸 불러라. 즉 이런 대세 구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까 위에서 관계대명사 대 2번 나왔었지. 근데 이번엔 접속사의 대시 나왔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 자, 이 접속사는 조금 어려운 말로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야. 명사절.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라고 또는 뭐뭐라는 더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쉬운 방법으로 구분하는 거를 하나 알려줄게. 선생님, 아까 쌤이 말했던 관계대명사의 대시랑 지금 말하는 접속사의 대시랑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자, 이거는 좀 필기를 합시다. 대시라는 녀석 앞부분을 살펴보는 거야. 앞부분. 자, 앞부분을 봤을 때 앞에 명사가 나온다면요, 이 대은 하나만 더 쓸게요. 앞에 명사가 나온다. 그리고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대시라는 녀석 앞에 명사가 안 나왔어. 명사가 안 나왔어. 주로 동사가 많이 나와. 주로 동사. 그리고 뒤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가 모두 있어요. 주어 또는 목적어가 모두 있음. 이러면은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맨 처음에 뭘 확인해라? that 앞에 명사가 있나 없나를 한번 먼저 봐봐. 명사가 있나 없나.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나 없나. 그게 있어. 그리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 그러면 관계대명사야. 다시. 근데 that 앞에 명사가 아니라 주로 동사가 많이 나와. 동사. 그럼 동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전부 다 있어. 그러면은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접속사. 자, 그러면은 비교한 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1번에서 보면은 여기 that 나왔었지? 여기 잠깐 봐봐. 여기 that 앞에 food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사 나와 있고 뒤를 보면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 find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 됐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된 거야? 관계대명사가 된 거야. 됐지? 지금 어때요? 앞에 명사 나왔어. food.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만 나와 있어.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된 거야. 됐니? 자, 또 봐봐. 아래 거 보면은 아까 어디 있더라? 여기 봐봐. 자, 여기도 that 앞을 보면은 groups라고 명사 나왔어. 그치? 그리고 뒤를 보니까 동사 목적어만 나와 있어. 즉 주어가 없어.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된 거야. 됐니? 자, 근데 방금 전 문장을 볼게. 방금 전 문장을 보면은 앞에 realized 동사가 나와 있어. 앞에 명사가 아니라 명사가 안 나왔네. 아까 쌤이 썼던 주로 동사가 나왔네. 그리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전부 다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보자. Her fame 주어 나왔고 could help 동사 나왔고 others 목적어 나왔네. 주어도 나왔고 목적어도 나왔네. 됐어? 그리고 이때는 뭐다? 접속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 햇번은 깨달았어. 뭐를? 대절을 깨달았어. 뭐뭐 하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의 명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깨달았어. So, 그래서 그녀가 되었어. 유니세프 글로벌 앰바사더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goodwill이 친선이고 그 다음에 앰바사더가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녀의 어떤 생애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네요. 그냥 간략하게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만 설명을 했고, 이어서 이 사람의 명성이 이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 유니세프 같은 데다가 이제 뭔가 이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사람들이 유니세프에 돈을 더 많이 내주겠네? 그러면은 이 모금한 걸 가지고 자원 세계에 있는 좀 불우한 아이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본문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 구문 분석이 아까 안 되어 있으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구문 분석을 좀 여러분이 직접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 분석을 할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막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내용을 잘 들으세요. 이따 할 시간 줄게. 자,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어? 아, 내 명성을 활용해서 유니세프에 뭔가 모금을 좀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그걸 했는지 한번 볼게요. First, 먼저 햇번은 에티오피아에 갔대요. 1988년에. There, 그곳에서 그녀가 brought food, 음식을 가져다 줬어. To, 누구에게? Hungry children, 굶주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거야. She was shocked. 자, 여기서 shocked,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디엄을 썼어요. 이디엄. 자, 아까 전에 말했죠? 이디엄을 쓰면 뭐다?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 당하는 거. 됐어? 그러면은 그녀가 충격을 준 게 아니고 그녀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알겠지? 다시 한번 여기도 뭐다? 만약에 아이디엄, 쇼킹으로 쓴다면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데 당연히 써주시겠죠? She was shocked. 그녀가 충격받았어. Because 뭐 때문에? Their lives were very difficult.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는 거. 됐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because를 봤을 때는요, 그때는 because of로 나왔었거든요. 둘의 차이점을 잠깐 알아볼게요. 자, because of와 because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진우야, 차이점이 뭐야? 하나는 명사고. 명사라고요? 갑자기 기억이 안 예준아, 뭐가 달라요? 그 because 뒤에는 주어랑 동사랑 because 뒤에는 그냥 뭐 심심풀이? 그냥 뭐 내 맘대로 아무거나? 그 약간 약간 뭐 문장이 아닌가? 문장이 아닌 거? 문장이 아닌 게 뭔데? 그 문장이 아닌 게 뭔데? 뒤에 뭐가 오죠 여러분? 명사. 아니 진우야, 얘가 명사가 아니고요. 얘네 뒤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밀면 because of의 덩어리를 do라고 부르죠. because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이거 절 아니고요. 이 덩어리를 절이라고 불러요.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 알겠죠? 자,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because 뒤에 그 주어 동사가 나온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분 thanks to라는 거를 다른 말로 바꿨었잖아. 그 중에 하나가 because of도 있었죠. because of, due to, owing to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줬는데 이 because도 바꿨을 수 있는 말이 있거든. 두 가지만 쌤이 알려줄게. 첫 번째는 since고 두 번째는 as가 있습니다. 바꿨을 수 있어요. 선생님, since는 뭐뭐 이래로란 뜻인데요.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as도 마찬가지야.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After that, 그 후로 she volunteered in other countries. 그녀가 다른 나라들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이 volunteer가 우리가 흔히 자원봉사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단어를요. 그러면은 이 자원봉사라는 거에서 자원한다는 말이 있고 봉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여러분, 그 학교에서 봉사 시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자원봉사예요? 아니잖아. 얘네가 자원하는 거 아니잖아. 학교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 이거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타원봉사야. 타원봉사. 남이 시켜갖고 하는 봉사. 됐어? 그러면은 이 volunteer라는 단어는요, 자원과 봉사 중에서 자원 쪽에 좀 더 가까운 단어가 이제 volunteer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술사야. 자, 제가 지금부터 마술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미녀 게스트가 없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다고 쳐봐. 농담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한번 나와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손들라고 했어.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손을 들어서 저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행위가 자원한 거죠. 이것도 우리가 volunteer라고 표현해요.
이게 봉사활동은 아니잖아. 뭐 마술 도우미로 나간다 이게 봉사활동은 아니잖아. 그렇죠? 자원하는 거죠. 자원하는 거. 그래서 volunteer는 뭐다? 자원하다 쪽에 조금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녀가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야. 막상 가보니까 애들이 되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 오드리 헵번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공감이 되지 않을까요? 공감? 자기도 어렸을 때 너무나 이제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애들이 너무 팍팍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공감이 많이 갔겠어.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겠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1990년에 그녀가 베트남을 또 방문을 했답니다.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는데요. To hand out medicine. 자, hand out은 건네주다예요. 내가 hand, 손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나간 거야. 건네주는 거. 됐어? 내 손에서 나가는 거야. 자, 약을 건네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support, 지원하기 위해서요. Clean drinking water programs. 이 drinking water라는 게 식수예요. 식수. 쉽게 말하면요. 물을 마시는 건 이게 아닙니다. drinking은 마시는 거죠. water는 물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시기 위한 물 이런 뜻이 돼요. 마시기 위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뭔데요? 식수죠. 됐어? 그래서 깨끗한 식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핸드업, 여기에 서포트가 and를 기준으로 이렇게 짝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병렬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포트 앞에는 얘들아 to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 알겠지? 여기도 to 나왔으니까 똑같이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됐죠? 자, 이어서 또 볼게요. Her last trip. 자, 그녀의 마지막 여행이 그 1992년에 소말리아에 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passed away. 이 pass away가 죽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녀가 사망했대요. The following year. 자, following은요 한 단어로 next입니다. next. 됐어요? 다음 해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해 사망했답니다. 자, 뭐 왜 사망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자, 여기다 제가 짤막하게 써둘게요. 사망 이유. 이거는 모름. 됐어요? 왜 사망했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 지금. 본문에 안 나와 있죠. 내가 이걸 왜 써놓은 거냐면요. 우리 중등부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용 일치불일치가 되게 잘 나옵니다. 내용이 일치불일치. 또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라. 이런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중에 그녀가 왜 사망했는가? 이런 게 만약 나와 있어. 그럼 모르는 거죠. 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써놓은 겁니다. 사망의 이유는 뭐다?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왜 사망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어서 가볼게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praise her beauty and style. 그녀의 아름다움과 스타일을 프레이즈했대요.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But 그러나 헵번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was her heart. 그녀의 마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 화려한 겉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칭송을 했지만 이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었구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to honor her. 자, 여기서의 to honor. honor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기리다라는 뜻입니다. 기리다. 됐어요? 그래서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유니세프는요 스태츄를 만들었대요. 이 스태츄가 The Spirit of Audrey. 아까 우리 제목에 있었던 거죠? 오드리의 영혼이라는 스태츄. 어떤 이제 그 동상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니세프는 솔직히 되게 이 오드리 헵번과 굉장히 인연이 깊잖아요. 그렇죠? 도와줬고 어떤 아이를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유니세프를 이제 역으로 이제 도와주는 이런 식이 된 거니까 되게 이제 뜻깊었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people respect her. 자, 여기서 또 나왔네요. 후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 목적어만 나왔으니까 주어가 빠져 있어서 주격 관계 대명사 해석 어떻게 해라? 니은자 같이. 그래서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keep her mission alive 라고 나와 있네요. 미션을 말 그대로 미션, 어떤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해석 잘해야 되는데 5형식 구조거든. 지금 구문문서로 보면은 keep 동사, her mission 목적어, alive 목적격 보어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 조금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좀 해줄게.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오형식 구조니까 첫 번째 해석이 중요해. 해석.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alive라는 이 형태가 중요해요. 형태 중요해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쌤이 좀 설명을 해줄게. 우리 그 구문독해를 할 때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구문 분석을 할 때 이 형식과 오 형식을 제일 어려워해. 왜 그러냐? 얘가 보어인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보어라는 개념이 너무 약해. 대부분 학생들이. 그리고 오 형식 구조에서 해석을 올바르게 잘 못해. 그래서 쌤이 그거를 좀 말해줄게요. 잠깐 봐봐. 자, 우리가 오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해줄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들어야 돼.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간에 우리가 일명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주술 관계. 이 주술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주어와 서술어를 말하는 거야. 주어, 서술어. 즉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를 말하는 거야. 주어, 동사.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해석할 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라고. 주어, 동사는 아니지만.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She makes me happy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me와 happy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라? I happy고 요 중간에 am이 있다고만 생각을 해봐. I happy야. 그럼 나는 행복하다잖아. 이렇게 해석하라고. 해석할 때. 그럼 그녀가 만들어 내가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야. 내가 행복하게 만든다고. 됐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해석 중요에 써는 거는 뭡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어떻게 하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 한 평생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근방에서 이제 그 영어가 좀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가 저동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저동고 2학년에서 재작년에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어법 문제를 낸 적도 있었고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틀려왔었습니다. 정말 기본처럼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alive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live가 있고 alive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live라고 읽었어요. live라고 안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live는 어디에서 살다라고 해석하죠. 여기서 살다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live라고 읽었죠. 이 live는 형용사로서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그래서 발음이 다릅니다. 형태는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요. 그리고 alive도 형용사로서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똑같네? 둘 다 형용사네? 그러면 바꿔 쓸 수 있겠네? 바꿔 쓸 수 없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됐어?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쌤이 얘기를 해줄게요. 잘 들어봐. 자, live는요. 형용사는 어차피 써놨으니까 뺄게요. 자, 수식어로만 사용합니다. 수식어로만. 됐어요? 즉, 명사를 꾸며주기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alive는 보어로만 사용이 돼. 보어로만. 여러분이 앞으로 문법을 공부할 때 나는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 어떤 거냐면 너네가 여러 문법을 배우다 보면 형용사라는 말을 분명히 듣게 돼요. 형용사. 그럼 형용사라는 말을 니네가 듣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보어 역할을 한다. 뭔지 모르지만 두 개의 역할을 하는구나. 됐어? 이게 무조건 먼저 떠올라야 돼. 형용사라는 말 듣자마자 형이 용사다 이게 아니고요. 형용사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두 개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 명사 꾸며준다, 보어 역할을 한다. 됐어? 무조건 이거야. 내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면 여러분이 뭐 문법 시간에 어디까지 정규 수업 때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배우셨나요? 뭐 못 배우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고요. 콤마를 붙여서 계속적 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뭔지 모르는데 뭐다? 일단 두 개로 쓰인다는 거야. 왜냐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덩어리는 형용사거든요. 이 덩어리가 형용사예요. 덩어리가. 그래서 형용사니까 몇 개? 2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사라는 걸 배워요. 현재 분사니, 과거 분사니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럼 얘네도 뭐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보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항상 2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라이브와 얼라이브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다. 얼라이브는 보어로만 쓰일 수 있고요. 라이브는 꾸며주는 역할만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라이브 쇼라고 하지 얼라이브 쇼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라이브가 쇼를 꾸며주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수식어로만 쓰이는 거야. 됐죠? I'm alive. 나는 살아남았다. I'm alive 이렇게 말하는 거야. I'm live 아니고요. 됐죠? 자,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alive 목적격 보어 자리네요. 보어 자리. 그럼 보어 자리니까 뭘 써야 돼? alive 써야 되는 거야. 여기 live 쓰면 뭐야? 땡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석으로 돌아갔어요.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뭐다? 그녀의 사명이 살아있도록 유지한답니다. 그녀의 사명이 살아있도록 유지한다. 그녀의 사명이 뭔데? 그녀의 사명이 뭐예요? 이 내용상? 남을 돕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됐어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Her favorite saying. 여러분, saying이라는 거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속담 또는 격언이라는 뜻이야. 속담, 격언. 됐어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그녀의 사명을 보여주는데 그 격언이 아래에 나와 있는 거랍니다. 격언을 한번 볼게요. As you get older. 자, 여기서의 as는 뭐뭐 할수록 이런 뜻이야. 뭐뭐 할수록. 자, 너가 get older인데 여기서의 get은요 어따가 아니고 뭐뭐 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해지다. 됐어? 그러면 너가 나이가 더 들게 됨에 따라 너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너가 나이가 들수록 remember 기억해라. You have two hands. 너가 2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뭔 말일까? One. 자, 한쪽 손은 is for helping yourself. 너 자신을 돕기 위한 것이고 and the other. 나머지 한 손은 is for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one the other 나왔죠? 왜냐면은 2개니까요. 2개니까 one the other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 2개를 말할 때는 한쪽은 one, 나머지는 the other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one the other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the other 부분에서요 우리가 another라고 쓴다면은 땡 어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고 이제 진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끝났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을 했었고 유니세프 덕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대스타가 됐고 그 대스타가 된 과정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오드리 헵번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일생이라기보다는 좀 힘들었던 불우했던 그런 이제 시절의 이제 오드리 헵번의 좀 사적인 이야기 그거에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불우한 사람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글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어떤 순수한 배우로서의 삶이랑은 관련성이 없는 글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스테이블로 거기 1700번 생겨갖고 근데 그 어차피 이게 컴퓨터를 넣어서 못 써갖고 중요한이랑 인형이랑 자기들한테 다 주면 쓴다 했는데 갑자기 송주가 중요한테 이거 하면 준다 이러고 왜 보냈어. 황천 물건 잘 들으셨으니까 자그 구문 분석 아까 못한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안 보이는데 앞에서 잠깐만요. 아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 부분은 그냥 뽑아줄게요. 그게 더. 그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뽑아서 다 나오면은 가져다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본문 내용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어법을 좀 볼 건데 여러분 그 제가 나눠드린 통합본 문제 있죠. 그거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앞장을 한번 좀 펴주시면요. 이제 여기에서 그 스터디 포인트 해갖고 이제 그 functions 그 다음에 form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forms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두 가지가 이제 주된 어법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which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봤었던 관계 대명사에 대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short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분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점으로 선생님이 이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선생님이 이제 어법 개념을 설명할 때는 보통 좀 필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이제 빈 공간 뭐 옆에도 있고 뭐 이제 있으니까 빈 공간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빈 페이지를 좀 띄워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출력한 거 지금 아마 다 나왔을 테니까 그것부터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다른 것 같고 잠깐만 한번 꺼내 보실래요? 이걸 별도로 들고 다니면 너무 좀 번잡하니까 잠깐만.
뒤에다가 그냥 붙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유림아 이거 좀 옆에 놓으시고. 해갖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까 거랑 이렇게 뒷장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됐어? 자, 그러면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책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여러분 폼즈라고 써 있는 부분 보시면. 근데 사실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나만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알아야만 우리가 뭐 목적격은 뭐고 주격은 뭔지, 그리고 얘네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개념들은요 전부 다 테스트를 볼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개념 테스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예문도 어느 정도 쓸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백지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이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필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출석부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백지 상태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쓰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아마 지금 시간이 약 20분가량 남았는데 20분 동안 관계대명사를 다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좀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냐? 관계라는 말이 있고 대명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관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은 관계라는 거는 뭔가 관련성을 말하는 건데, 그럼 관련성이라는 게 또 뭐냐? 앞에 나와 있는 놈과 뒤에 나와 있는 놈 사이에 어떤 무언가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곧 연관성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연관성. 연관성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연결성이라고 봐도 돼요. 연결성. 그래서 즉 앞에 나와 있는 부분과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녀석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연결성. 우리가 연결과 관련된 말은 뭐겠습니까? 접속한다라는 말, 즉 접속사가 되는 거죠. 접속사. 됐죠?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대명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명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종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걸 각각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 두 가지씩 있습니다. 두 가지씩.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접속사라는 거는 방금 쌤이 위에서 썼다시피 뭔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연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절을 만든다. 자, 절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주어와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 그렇죠? 이걸 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뭐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한다라는 거고. 자, 이어서 대명사. 자, 대명사는 쌤이 또 위에서 말했다시피 명사를 대신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할게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야. 앞에 나온 명사. 알겠지? 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 대명사라는 것도 명사를 대신하지만 결국엔 대명사도 명사예요. 대명사도 명사야. 자, 여러분이 아까 제가 형용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한다, 두 가지를 생각하라 했지. 자, 명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떠올리면 돼. 이거야. 주목
보야.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주목, 보. 됐지? 주목, 보.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합하자면 지금 쓰는 건 안 써도 돼. 잘 봐봐. 뭔지 모르겠는데 관계 대명사라는 어떤 단어가 있어. 그럼 이 단어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절을 만들기도 하고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대신하기도 하면서 얘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됐어? 즉 하나의 단어가 이 네 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가성비 짱. 됐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데. 됐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으로 쓸게요. 자, 선생님이 줄여서 관계대명사를 관대라고 쓸게요. 관대. 자, 처음엔 어디를 알아볼 거냐면 관계대명사의 앞쪽을 볼 거야.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쪽.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다시 한번 뭐가 오냐? 명사가 옵니다. 명사. 왜 명사가 와? 관계대명사가 이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대명사니까. 됐어?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와. 자, 이때 우리가 이 앞에 오는 명사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혹시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오, 맞아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 자, 여기서 선행,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먼저 행하는 말 이런 뜻이에요. 얘보다 먼저 왔잖아. 그치? 그래서 선행사라 부르는 거야. 그냥 이름 붙여준 거야. 자, 이 선행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아주 간단해. 첫 번째, 사람이냐. 두 번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됐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얘기 잠깐. 쌤이 어렸을 때 관계대명사를 중2 때 처음 배웠었어. 쌤도. 근데 선생님이 그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관계대명사라는 걸 배웠는데 그때 문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선행사의 종류에는 사람과 사물이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 그때 문법책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공부는 못했는데 또 쓸데없는 호기심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그러면 강아지는요? 이렇게 물어봤어. 강아지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잖아. 그래서 쌤한테 이제 출석부를 한 대 맞았습니다.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로 갔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선행사의 종류는 사람, 사물, 동물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지금 문법책에도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사람, 사물, 동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 또 뭐라고 질문했냐? 선생님,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또 받았어요.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행사를 나누는 기준은요 간단해요. 사람이냐 아니냐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방금 전에는 관계대명사의 앞쪽을 살펴봤지? 앞에는 뭐가 나온다? 우리가 선행사로 부르는 명사가 나온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뒤쪽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뒤쪽. 자, 뒤쪽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쌤이 미리 쓰기 전에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별표 이렇게 맞히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 3번만 알아도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봐도 돼. 그만큼 중요하다. 잘 봐봐. 자, 관계대명사의 뒤쪽은 어떻게 나오냐?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절을 만든다고 했어요. 절.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 목적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와.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다. 이 덩어리가 여기에 주어 동사 들어있고 여기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어서 이 녀석의 이름이 뭐다? 절이야. 절. 됐어? 절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덩어리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잘 봐봐. 얘는 대명사야. 품사가. 얘는 대명사. 얘는 명사겠죠. 주어니까. 얘는 동사야. 하나씩 놓고 보면 대명사, 명사, 동사란 말이야. 근데 덩어리는 뭐라고? 덩어리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이 덩어리는. 됐어?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건 원래 누구지? 형용사잖아. 그치? 그래서 덩어리가 명사를 꾸며줘. 형용사인데 덩어리가 형용사니까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이다. 됐어? 그래서 형용사절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칭하는 거고 해석은 우리말로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아까 쌤이 알려준 거죠? 뭐뭐하는으로 간다. 자, 그리고 아까 보자면 여기 한번 봐봐.
대명사 특징 2번 보시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쌤이 아까 써놨어. 여기서 보어는 건너뛰어도 돼.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가 중요한 거야. 잘 봐봐. 여기서 이 관계대명사가 예를 들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죠. 명사니까 주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을 하면 뒤에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얘가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해. 그럼 뒤에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목적어 또 써? 안 써? 안 쓰는 거야. 여기 이미 있으니까. 됐어? 그럼 여러분 잘 들어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 하나만 쓸게요. 자, 봐봐. 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뒤쪽을 봐봐. 뒤쪽. 여기. 관계대명사를 포함 안 했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본 거야. 나머지. 그럼 이 나머지만 봤을 때는 어떠니? 얘는 목적어가 없고 얘는 주어가 없네. 그쵸? 뭐가 하나씩 빵꾸 뚫려 있죠. 그쵸? 이런 걸 우리가 뭔가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명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불러.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하잖아. 목적어가 없고 주어가 없고 불완전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목적어랑 주어가 각각 왜 없는 거야? 얘가 그 역할을 땜빵하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주어 땜빵하는 거고 관계대명사가 목적어를 땜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보자면은 하나씩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 내가 간단하게 써볼게요. 관계대명사는 격,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다. 관계대명사는 격에 따라서 선행사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정규 문법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아마 관계대명사 표 이런 거 많이 아마 봤을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구성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일단 제가 격을 쓸 거고요. 아래쪽에는 선행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선행사의 종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는 것, 상관없음. 얘네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격을 보자면 격에는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주격,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목적격,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격도 있습니다. 소유격.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그 영어 배울 때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어디서 들어봤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어디서 들어봤어? 뭐 배울 때 들어봤어? 목적어? 대명사? 좀 더 정확하게.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봤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아니요? 처음 들어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인칭대명사에서 나와요. 인칭대명사. 맞아? I, mine,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거잖아. 됐어? 그거 배울 때 우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죠. 그럼 여기서 격이라는 말이죠. 격. 이 격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얘들아 위치라는 뜻이거든. 위치. 이 격이라는 게 위치라는 뜻이야. 위치. 자리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격이라는 거는 주어, 자리 이런 뜻이고 목적격이라는 건 목적어, 자리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소유격이라는 거는 소유,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격이라는 게 자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우리말과 다른 게 뭐냐면 자리 선정이 되게 중요한 언어가 영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자리 선정이 안 중요해. 우리나라 말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내가 좋아한다 너를, 좋아해 너를 내가 상관없잖아. 자리를 막 써도 우리는 의미전달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딴 게 없어요. 영어는 자리가 곧 의미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얘가 주어 자리에 오느냐 목적어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나는으로 해석해야 되냐 나를로 해석해야 되냐 이게 자리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따라서 원래는 형태가 웬만하면 안 변하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자리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배웠던 인칭대명사.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대명사야. 됐어? 이 관계대명사도 뭐다?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냐, 목적어냐, 소유격이냐에 따라 이게 생김새가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3번 특징에서 뭐라고 써놨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지. 그치? 그럼 이건 뭐냐? 관계대명사의 종류랑 상관이 없어요. 뭘 쓰던지 간에 일단 해석은 뭐뭐 하는 거야. 됐어? 뭘 쓰던지 간에. 뭘 쓰던지 간에.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일단 사람, 선행사가 사람일 때를 먼저 보자면 주격, 주어 자리에서는 후,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whom, 그리고 소유격 자리에서는 whose라고 쓰고요. 자,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 목적격일 때도 which, 소유격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whose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앞에 of를 붙여서 of which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많이 봤죠? 관계대명사 대시되고요. 목적격도 똑같이 대시로 쓰고요. 소유격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앞에 나온 선행사에 따라서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who, whom, whose, which, of which, that 어떤 거를 쓰던 간에 일단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아니 니은자 받침을 해석하는 거라고. 해석에는 변화가 없어요. 아시겠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뭐냐? 전부 다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쓴 이 1, 2, 3, 4번이 뭐야?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도 이 네 가지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안 보고도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일단 기본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지금 교과서 5과에 나오는 주요 챕터는 무엇이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딱 하나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좀 지우고 제가 5번만 쓰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5번만. 자, 5번은 관계 대명사의 격 구분법이라고 쓸게요. 격 구분법. 자, 앞에 나온 명사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되게 쉽죠. 되게 쉽잖아. 얘 사람이네? 얘 사람 아니네? 바로 구별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네, 목적격이네, 소유격이네? 이거는 바로 구분하기가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알려줄게. 자, 일단은 선생님이 앞에다가 명사를 다 써볼게. 관계대명사 앞에는 다 명사가 나오니까. 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앞에를 보고는 일단 구분할 수 없어요. 앞에는 다 똑같잖아. 다 명사 나오니까. 그럼 어딜 보고 구분하는 건가? 뒤쪽을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뒤쪽을 보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야? 얘가 주어라는 소리야. 됐어?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동사가 나와야겠죠. 됐어? 삼형식을 기준으로 쓸 때 선생님이 삼형식 제일 흔한 거니까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뒤에는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동사, 목적어. 아까 쌤이 여기다 써놨죠. 이거랑 똑같아.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야? 얘가 목적어라는 소리잖아.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만 나와야겠지. 뒤에 목적어 써 안 써? 안 쓴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쌤, 아니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뭘 씁니까? 여러분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애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칭대명사에서 소유격 뭐예요? 이런 애들이죠. my, your, his, her 이런 게 소유격이잖아. 그렇지? 그럼 소유격 뒤에 너네 뭐 썼어? 명사 썼잖아. 명사. 그렇지? my pen, your pen, his pencil 이렇게 명사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명사. 됐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 잘 봐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명사가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명사도 뭐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거 아니야. 명사니까. 그렇죠?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얘가 주어라고 하면 저거야. 만약에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얘가 만약에 목적어 또는 보어로 쓰였어. 그럼 뒤에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그러니까 퍼즐 맞추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퍼즐 맞추는 느낌. 그럼 잘 봐봐. 위에 거만 볼게요. 위에 거. 위에 거만 보면은 선생님 여기도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도 주어 동사 나오는데요? 그럼 이거 둘은 어떻게 구분하죠?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걸 알려줄게. 잘 봐봐. 위에 거에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를 써 안 써? 안 쓰죠.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썼네요. 됐어? 자,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소유격 관계대명사만 유일하게 이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 얘만 유일하게. 아까 원래는 불완전이 온다 했었죠.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근데 소유격만 좀 특이해요. 얘만 완전한 문장입니다. 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그렇지? 얘만 완전한 문장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게요. 또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 소유격은 원래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지? 뭐뭐 의잖아, 뭐뭐 의. 이렇게 사지. 그렇지? 그럼 잘 봐봐. 앞에 있는 요 명사랑 뒤에 나온 명사를 의라는 말로 연결해 보면 돼. 뭐뭐 명사의 명사 이렇게 연결해 봐. 연결해서 말이 돼. 말이 되면 소유격이야. 선생님 연결했는데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럼 목적격이야. 됐어?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거 줄게요. 예를 들어서 앞에 만약에 man이라고 나왔다고 쳐봐. man 명사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가 나왔어. 그 뒤에 father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라고? 한 남자의 아버지 이렇게 연결해보라고. 한 남자의 아버지 하면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격을 쓰는 거야. 됐어? 만약에 여기에서 father가 아니라 they라고 나왔다고 쳐볼게. they. 그러면 한 남자의 그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목적격이야. 됐어?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됐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계대명사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한 것뿐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어디 할 차례냐고 혹시 물어보면은 관계대명사 격 구분법까지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로 했다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숙제 부분은 제가 따로 카톡에다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카톡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카톡 잘 확인 못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서? 없으시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밤에 한 9시나 10시쯤에 아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잘 보시고 숙제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